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정국이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유동적이고 국가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빅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 하한 정국 이런 날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박범계 의원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범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율사 출신 의원들은 원래 어느 당이나 많고 또 국회의원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충원 수단이자 뭐 당에서도 좋아하고 또 변호사들이 나오면 당선되는 율도 높으시죠? 그렇게 공식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높아요. 기자들이 뭐, 그런가요? 그 관련 기사 쓸 거 없으면 막 이것저것 기획회의 하다가 해봤더니, 네. 우리나라 역대, 지금 19대죠? 이번 네, 국회가? 맞습니다. 역대로 뭐 제일 많은 게 단일 그 직군으로 보면 율사가 네. 늘 많았고, 네네. 어쩌다 기자도 좀 끼고 뭐 이러는데, 정당인 빼고는 아무튼 단일 직군으로는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 중에서 팩트와 논리로서 정치적 이슈들일 때 타당 또는 그 의제화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박범계 의원 연결했습니다. 엊그제 박 의원께서 브리핑 네. 또 트위터 뭐 이런 것들로 권은희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셨어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 공세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새누리당 그 뭐 트위터인가 그거 내리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으로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국가기관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 정당에다가 뭐 하라고 행정명령인가요? 뭐인가요? 아무튼 지시했는데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떻게 그냥 제재하는 수단이 없나요? 일단 그것을 내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리라고 한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유지하면은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아. 그걸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좀 세게 뭐 실질적인 압박이나 저 불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바지저고리라고 자인을 하지 않는다면. 예. 1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행정 지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걸 안 들으면 이제는 그것은 의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법 처리를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실효 있게 해야 이거 까불면 안 되겠구나. 네. 우리가 집권 여당이더라도 말은 잘 들어야겠다. 그게 새 정치 시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좀 옆에서 훈수 좀 세게 두세요. 뭐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에서 집권 여당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무소불위. 예. 제가 어제도 윤상현 사무총장이라든지 또는 새누리당 대변인들을 향해서 지금 저쪽에 권은희 후보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었다. 예. 불법적인 측면까지 있다. 그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이번 선거의 구도를 그런 뭐 권은희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구도를 짜고 네. 그래서 정치적인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참 네. 저하고 전화 준비 때문에 모르셨을 수 있는데 네. 태백선에서 열차 충돌 사고 난 건 알고 계시죠? 아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방금 한 10여 분 전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무궁화호하고 관광열차가 충돌해가지고. 인명사고가 있어요. 뭐 아직 사망자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데. 도대체. 거기가 단선이기 때문에. 네. 충돌인 거죠, 충돌. 어쨌거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사고가 또 났습니다. 네, 이놈은 사고 공화국이어서, 이거 뭐 국정원 선거 부정 막 이런 건 지금 까마득히 잊어져 가고 있어요. 이놈 네. 사고 때문에 매일매일 네. 터지는 거. 네. 자, 다시 여의도 얘기 좀 하십시다. 그 수원에 나가서 지금 손학규 후보하고 붙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 네. 이 양반도 아시죠? 법조 후배. 정의 실현이 원칙인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네, 저도 방송에서 몇 번 토론해봤는데, 이분 경우는 더 심하더구만요. 네.
맞습니다. 뭐 당 차원에서 조치나 대응 안 합니까? 새정치연합. 그래서 지금 이분 소유로 있는 김용남 후보 소유로 있는 땅이 논에서 지목이 변경돼가지고 대지로 바뀌었고 네. 그 위에 지금 번듯하게 지금 큰 슈퍼가 들어서 있습니다. 마트가 엄청 크더만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당연히 지목 변경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 예산 가치가 확 뛰었으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마트가 들어선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금 선거 공보물에 답으로 해서 시가 차익이 무려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가까이 4억 정도 더 가까이 된다던데.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를 다운시켜서 지금 신고를 했는데 네. 본인은 실무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뭐 책임을 전가를 시키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선거 공보물에 게재가 되는 순간 이 범죄가 성립되고요. 그렇죠. 공표돼 버렸으니까. 예, 그 뒤에 이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이미 발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 뒤에 수정 신고를 하니 어쩌니 이런 것은 범죄가 성립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예. 중요한 거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 출마를 여러 번 아닙니다만 한 번 출마해서 떨어진 적도 있는데 모든 국회의원은 예.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의 가장 기본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선거 공보물에 나갈 자신의 후보자 본인의 경력사항, 학력사항, 재산사항 이 등록사항에 대한 체크가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몰랐다고 그러고 사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삼성전자에 들어가려고 입사원서 쓰는데 네네. 동생이나 친구 보고 쓰라고 했고 거기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내가 쓴 거 아니라 잘 몰랐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수원지검에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상 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3시 반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시간까지의 빅 이슈는 유병언 사체 발견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의문점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시신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다고 하니까 DNA가 네. 지문 일치한다고 하니까 맞다고 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실 건 없고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지금 이제 경찰이 한 초동 조치는 그 경찰서장의 직위 해제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김무성 대표도 마치 책임이 경찰의 책임. 초동 수사에서 유병헌 이 변사체가 유병헌 가능성, 유병헌과의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 책임으로 지금 경찰 책임으로 몰고 가는데 네. 그 당시 6월 12일 사체 발견 당시는 정말로 그 일대 네. 이 문제되는 그 송치제 별장에 불과 2.5k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예, 한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렇습니다. 그 일대에 완전히 그 경찰 병력이 총동원돼가지고 유병헌을 찾는 그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린아이도 만약 그 사체가 그런 것이 발견됐으면 혹시 유병헌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볼 만한 상식적인 일인데 그렇죠. 더더군다나 검사는 이 변사체가 발견되면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사 지휘를 했고요. 네. 그러면 경찰도 유병헌 관련성을 몰랐다. 검사도 몰랐다. 이것은 적어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적어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한 가지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네네.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공권력을 집행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네. 검경 합동 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100일 가깝게 유병헌 씨를 체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세상에 6월 12일 날 지금 유병헌 사체라고 주장을 하는 네. 유병헌 사체라고 경찰이 공인하는 그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네. 자,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찰의
그 검거 특별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회 예결위에서 영장 재발부 받고 체포에 진력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예. 이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경의 수사 능력, 검경의 체포 능력 이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은 가끔 당황시켜드리는 돌발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청취자분의 질문입니다. 1시간 전쯤 박 의원님 나온다고 하니까 올려주신 건데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제발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국민을 보고 우리는 간다. 이런 말만 합니다. 대신 잘 싸워달라고 뽑아서 국회에 보내놨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명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촛불 집회에도 나가고 심지어 막 격분을 못 이겨서 분신으로까지 항의하는 국민들도 어쩌다 나와요.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국민들이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민들 관심과 분노가 높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첫째, 지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지난 대선 개입의 문제, 국정원 개혁의 문제, 그리고 지금은 세월호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참사가 빚어졌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정말 규탄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네.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저희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이런 파트너가 저는 초선 의원이라 18대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하면서도 벽을 향해서 거대한 벽을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소리를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결국은 다수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국회의 원리상 저희들이 다수당의 입장이 못된 상태에서 그런 한계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불가피성 이런 건 알긴 아는데 불가피성을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다수당을 견인해 나가는 강력한 소수 야당. 네. 이런 모습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질문.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물잡이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요즘 여러모로 바쁘고 이번 주가 아주 피크이자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견해도 주셨어요. 지금 내일 며칠 전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백리길 도보행진 1박 2일 했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주민들이 하신다 그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번 안산 갔다 와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마침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그 안산 그 합동 조문 분향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내일이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참사. 모레가 그렇죠. 네. 예, 모레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모레까지 1박 2일 동안 국회를 거쳐가지고 안산에 출발해서 국회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세종로 시청 앞까지 도보 행진을 합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 뜨거운 분노와 한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으로 융합되는 그런 걸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슴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과 얘기 나눠봤고요. 태백선 사고 현장에 계신 분하고 바로 전화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경제 코너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네, 전화를 연결하는 사이에 한두 분만 게시판을 잠깐 볼까요? cat23 숫자 23께서 원래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의사를 대신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일일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려고 뽑는 건데 국회의원은 의원대로 뽑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야당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전하곤 하는데 이게 구두 입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지금 강원도 태백에서 열차 충돌 사고 속보는 전해드렸고요. 현장에 지금 우리 조합원이 한 분 계십니다. 사고가 난 곳이 태백시 황지동 유진아파트 근방 태백선 단선철로라고 합니다. 근방에 사시는 조준영 조합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기서는 지금 뭐 시끌시끌하고 긴박할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선 사고가 난 지점이 어딘가요? 사고 난 지점이 저기 태백역에서요. 네. 거기 문곡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파트 베란다 바로 지금 밑에서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요? 예, 거기 그러니까 그 시내를 관통하는 곳 철로가 있는데 거기서 났습니다. 그럼 지금 생생히 보고 계시겠네요? 예, 처음에 퇴근하고. 네. 저기 집사람하고 딸하고 같이 이렇게 거실에서. 네. 있는데 아주 큰 소리가 났어요.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차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베란다로 내려보니까 바로 앞에서 열차가 충돌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이게 일본은 문도 좀 이렇게 밖으로 튕겨 나와 있고. 예. 탈선은 안 됐습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열차 바퀴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좀 튕겨져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119 이제 소방차, 구급차가 막 들어오고. 네네. 그리고 이제 문을. 지금 계신 곳에서 인명피해 규모를 확인하시기는 힘들죠?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네. 몇 분이 이렇게 가시는 걸 봤고. 네. 이렇게 부축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긴급 환자 수송은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타시던 분들도. 네. 그냥 혼자 자력으로 걸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예. 일단은 그런 분들은 거의 지금 또 정리가 되고 이제. 네. 나머지 이제 무슨 수습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그런 분들 좀 왔다 갔다 하시고. 네. 예, 구급대원들도 계속 혹시 또 승격이 남아있나 해서 이렇게 좀 찾는 것 같더라고, 위에서 보니까. 예. 그 기차가, 두 열차가 충돌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가 충돌할 수 있었던 것은 복선이 아니고 단선이니까 위쪽으로 가거나 내려가는 열차거나 다 한 레일 철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유론가 아무튼 두 열차가 마주 오다가 꽝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두 역 사이의 중간쯤이라고 하셨으면은 통상 그 구간을 통과하는 열차들의 속도는 좀 느립니까? 아니면 시속 몇십 킬로 좀 빨리 달리는 구간입니까? 그게 아무래도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차를 타면서 이렇게 건널목이 있어요. 이렇게 기지의 건널목은. 예. 그 앞에 이렇게 서서 지나가는 거 보면 타고 있는 분들보다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속력이 그래도. 그렇죠. 빠르게 느껴지죠. 그건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아주 천천히는 아니에요, 그게 속도가. 네. 근데 아무튼 충돌을 했다니까 달리는 두 물체, 더군다나 에너지를 가득 담은 두 열차가 부딪혔다면 이거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뉴스 이 문맥으로만 보면 좀 놀랍고 요즘 또 막 하도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다 이상한 게 뻥뻥 터지니까 더 막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부딪힌 두 열차 중에 어느 하나가 탈선하거나 옆으로 누운 건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네. 기차 바퀴가 약간 옆으로 틀려서 이렇게 튕겨나왔더라고요, 좀. 네. 그러니까 철도 궤도에서 이탈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환자 수송, 구급차로 실려가는 들것에 그것은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대략 몇 분쯤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한 5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5분. 나머지는 이제 자력으로 부축해서 가시는 분도 있었고. 네. 같이 이렇게 옆에 주변 계시던 차 안에 계시던 일행인지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옮기는 모습도 있었고. 네. 현재 크레인 같은 게 동원이 돼서 열차를 수습하거나 정리하고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잠시만요. 베란다에 나가서 보시는. 네, 제가 지금 베란다로 나가서. 이거 정말 생생한 특파원이십니다. 네. 아직은 그 크레인이나 그런 건 없고. 네네. 지금 아마 철도 관계자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충돌 지점 그 아마 앞쪽. 네네. 두 열차 부딪힌 곳. 예예예. 네. 그쪽하고 그 충격으로 무슨 문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 나온 부분이 있나 봐요. 그쪽에 지금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저쪽 이제 열차 끝머리에는 지금 소방차가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고 한 세 대 내려가 있고. 예. 환자를 이송하고 하고 지금 열차 승객들은 거의 다 지금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예. 지금 열차는 거의 아마 승객들은 빠져나간 모양이고, 뭐 철도 관계자분들이랑 이렇게 뭐 경찰분들도 보이고. 예.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아유, 그래도 우리 조합원께서 마침 사고 현장 부근에 뭐 거기 사시는 거를 뭐 어쨌거나 저희로서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더운데 수고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태백선 열차 관련해서 사고 현장 바로 인근에 사시는 조준영 조합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